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미 연준의 3월 FOMC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내일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FOMC의 통화 정책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3월 FOMC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빈센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약간 알러지가 있으신가 봐요.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3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통화정책 결정 기구잖아요, 미국에. 이 FOMC 회의에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근데 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또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런 FOMC가 열리기 전에 어느 정도 인하와 확률이 있는지, 네. 인상의 확률이 있는지 그 확률이 일정 부분 매겨지는데 지금 현재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약 한 98% 그런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면 금리가 동결이 안 되면 또 재앙인 수준인 것이죠. 네. 금리 선물 시장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CME 금리 선물 시장이라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맞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거기서 봤을 때 동결 확률을 98% 거의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아주 견조한 흐름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불확실성하다는 느낌을 일반 청취자분들 아니면 또 투자자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열리는 FOMC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지켜보면서 나의 투자의 어떤 향방을 좀 선택을 해야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네,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요. 조금 복귀해 볼까요? 3월 달 되면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면 매월 캘린더 데이로 매월 초에 굵직굵직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국의 ISM 그러니까 공급자 관리 협회에서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들이 있어요. 그 서베이 지표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되는데 미국은 현재 사회에서 GDP의 약 70%가 서비스업 경기지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자명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면서 미국 경제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국내 총 생산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GDP 성장률이죠. GDP 증가분이 2개월 연속,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즉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분기마다 나오는 경제 성장률 데이터를 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애틀랜타 GDP 나우 아닌가요? 그것이 애틀랜타 지역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인데 그것이 현재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이너스 2.1%입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0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GDP라는 것은 분기마다 발표하는데 실상 분기마다 한 번씩 뚜껑 열기에는 너무나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중요한 데이터를 금융시장에서는 미리 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충족되는 것이 바로 이 애틀랜타 지역연준에 그래서 매일 심지어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매일 발표해서 적시성 측면에서 매우 좋지만 실제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오르락가락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주 어간에 걸쳐서 이 GDP 나우 폴캐스트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온다면 미국 네. 경제는 실제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점쳐지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KBS 경제쇼에 나오는데 미국 경제 괜찮습니다. 미국 경제 너무나 견고합니다. 네. 아무나 걱정 없어요라고 하는 게 한 달 전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네. 미국 경제가 자칫하다가는 침체에 대해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경제 데이터도 꼭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가장 신빙성과 적시성이 있다라고 하는 선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아틀란타 지역 연준에서의 발표하는 GDP 나우 포캐스트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런 국면에서 이번에 3월 FOMC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지역 중앙은행인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뭔가 금리를 낮추던지 아니면 시장이 바라는 완화적인 스탠스, 그걸 흔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비둘기적인 기대가 무럭무럭 높아져야지 자명하나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는 이번에 동결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움직이지 않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고 네. 경제는 드디어 미국 경제가 2년 동안 탄탄했었는데 네. 드디어 지표가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이러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형국이죠.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주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FOMC에서 나올 원래 그 분기별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죠? 맞습니다. 그 SEP. 네, 그게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이잖아요. 맞습니다. 경제 전망 요약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지역 미국의 중앙은행은 분기말마다 369, 12마다 시장과 소통을 위해서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셉이라 그러는데 네, 셉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경제지표 요약입니다. 네. SEP가 발표되고 또한 19명의 연준의 지역 연준 이사들이 네. 하나하나 자기의 의견을 네. 답플렛 점 하나로 표시하는 점도표도 발표를 해요. 점. 맞습니다. 플롯 점도표.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점 하나의 나의 뜻을 시사한다. 뭐 이런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네. 숫자가 좀 투박하지만 숫자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를 이렇게 봅니다. 물가를 이 정도로 봅니다라는 것이 전망치가 바뀌는 달이고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역 19명의 지역 연준들이 나는 올해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4.5%가 상단인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를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말 3월 FOMC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전망 요약 관전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점도표 관전 포인트 둘, 네. 그리고 늘상 FOMC 때마다 중요했던 거 파월 그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네. 기자회견 이렇게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아주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인상인데 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을 막 그렇죠. 이어가면서 네.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우고 있는데 네. 나는 어쩌란 말인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네. 파월의 기분 따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로직이 있습니다. 네. 그 로직이 듀얼 먼데이트라고 해서 이중 채무인데 물가의 안정성과 네. 최대 고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갖고 네. 어떨 때는 물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네. 그러니까 물가가 높으면 좀 안정스럽게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을 좀 늘리도록 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예. 지금 이번 3월 FOMC에서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예. 과연 연준이 이 두 가지의 팩터 중에서 요인 중에서 어느 쪽을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바로 직전 회의까지는 네. 인플레이션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랬던 기억 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관세는 시차를 갖고 물가를 올릴 거야. 그러니까 나 지역 연준장은 네. 그것을 미리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금리를 동결하든지 여차하면 올릴 수도 있어. 아니면 내리는 것을 그만할 수 있어가 네. 바로 직전까지의 FOMC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FOMC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그 사이에 미국 경제가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고꾸라진다는 건 너무 좀 표현을 네네. 고꾸라진다면 진짜 급전직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맞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왜 썼냐면 네. 애틀란타 GDP 나우 폴캐스트를 보면 마이너스 말 2.1.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네. 그동안 인플레이션 안정에 무게를 뒀던 파월 의장이 네. 성장 쪽으로 약간 스탠스를 피버팅 바꿀 네. 것이냐. 정책 전환.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아니다. 여전히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매파적인 기조,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금리를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그 올리지 않을 거라는 거, 동결할 거라는 거는 지금 물가가 아주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은 바로 직전에 나온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 CPI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였었죠, CPI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3% 초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여전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진 않겠다. 그게 이번 3월 FOMC에서의 동결 스탠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장 큰 이유이고요. 더 나아가서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고 성장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성장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관세를 매기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시차를 갖고. 그런데 물가라는 것은요. 수요, 즉 물건을 사고 싶은 니즈가 많아져야 됩니다. 즉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그런데 자칫 확장적일 때 맞습니다. 근데 자칫 인플레이션이 좀 과하게, 그러니까 관세가 좀 과하게 매겨져서 오히려 너무 비싸다 이제 못 사겠다. 수요가 둔화된다면 그것은 경기 둔화의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기도 전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양날의 검 같은 건데 과연 관세가 매겨짐으로 있어서 미국 경제가 그것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연준은 그전까지는 미국 경제 고용도 튼튼하고 소비 경제 튼튼하니까 인플레이션의 문제이고 더구나 연준이 그전까지 얘기했던 것은 트럼프 2기가 매기는 관세는 일시적인 거야. 잠깐 물가가 오르다가 안정될 거야. 라는 스탠스였는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그렇게 보는가.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관세가 너무나 무자박지하게 이렇고 저렇고 바뀌다 보니까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고 퍼머넌트, 즉 연속적으로 오래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완전히 매파적인 것이죠. 그럼 더 이상 금리를 못 낮출 거니까요. 그런데 또 두 가지 해석은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건데 경기가 문제야.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제한적으로 매파적으로 금리를 엔간하면 안 낮추려고 했는데 경기가 더 먼저 고꾸라질 것 같아서 이제는 완화적으로 바뀔게.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네요. 방금 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도 뒷걸음질 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데 이거는 연속적이 지속될 수는 없고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성장이 올라가든지 두 가지 축이 하나 무너지는데요. 현재 미국이 딱 지금 시점에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과한 해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CPI, 즉 물가 소비자 상승률이 높아졌고 아직 GDP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GDP의 대리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아틀란타에서 발표하는 GDP는 마이너스고 그러면 딱 사전적으로 물론 100% 맞진 않지만 경제는 뒷걸음질 물가는 오르고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말하면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몇 주 정도 나온 거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물가가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물가가 수개월에 걸쳐서 지속할 때를 우리가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CPI 같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최근에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뒷걸음질 친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교과서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럼 미국이 언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었죠? 미국이요.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아주 오래죠. 맞습니다. 거의 100년 그리고 70년도에 미국이 고충스럽던 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높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폴 볼커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는데 파월 연준, 지금의 파월 의장과 동일하게 과거에는 폴 볼커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잘 모르던 분들도 폴 볼커 금리를 많이 올렸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네.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70년대 이후에 거의 없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나토깨비 같이 찾아온다. 네네. 글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 정책을 연준에서 써야 될 텐데 일단 3월에는 98% 정도가 그냥 동결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들이 네. 이제 올해 한 2차례 더 인상될 확률이 가장 높다. 네. 뭐 3차례 될 인상과 뭐 1차례 인상될 확률이 네. 이제 이렇게 나온 게 분석한 게 뭐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언제부터 네. 몇 번에 걸쳐서 인하를 할 수 네네. 있을지 여력이 있을지. 네. 예. 매우 어려운 거죠. 네. 일단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힌트들이 점도표라는 것입니다. 네, 네. 미국의 중앙은행은 분기마다 발표하니까요. 바로 직전에 최근 발표했던 게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는 어떻게 발표했냐? 올해 2번 더 내리겠다. 그게 연준의 생각입니다. 네. 그게 이번 3월 달, 그러니까 내일 발표하겠죠.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네. 저의 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유능한 해외 IB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투자은행들이요. 네, 투자은행들은 최근에 성장률이 나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CT, JP 모간부터 시작해서 네. 금리를 3-4번은 낮춰야겠다. 예. 더 낮춰야겠다라는 게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도 시장 참가자들은 3-4번을 예상하고 있고 네. 자기는 3개월 전에 2번이라고 얘기했고 네. 이번에 똑같이 3-4번을 낮출 것이냐. 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둔다는 거고 네.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1-2번으로 고수할 거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에 좀 더 무게를 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서너 번? 네, 한 3번 정도로 보고요. 네. 이번 3월 FOMC 프리뷰이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의 가제목을 좀 달자면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의 무게가 옮기는 회의가 아닐까. 3월 다음이 5월인가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5월 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또 영국의 그 중앙은행도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더라고. 당장 일본은 동결했습니다. 19일 동결한 건가요? 네. 얼마로 얼마로가 0.5% 아니라 동결이죠. 네, 0.5%로 동결을 한 상태이고요. 예, 예. 네. 영국이 내일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영국은 지금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국도 실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초미의 관심사는 일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이 최근에 들어서 일본만의 마이웨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일본만 정상화, 즉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릴 것이냐 다음에 올릴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역시 모든 중앙은행들이 작년하고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미국 얘기하지만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국이 스탠스를 정하면 우리는 좀 그걸 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은 그냥 동결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럼 영국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유럽중앙은행 네. ECB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춤에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춰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낮추는 걸 좀 줄이겠다. 라는 스탠스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기존에 내렸던 국가는 계속 내리고 올렸던 국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시점인데 최근에 이런 각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를 모아보면 네. 서머리 종합해보면 이전의 기조는 잠시 일단 멈춤, 퍼즈일 가능성이 높다. 잠시 쉬어간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거나 세계 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초기에는 이게 협상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현실화되는 거를 목도하면서 실제로 무역과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주는 건지 다들 이렇게 셈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하죠. 관세가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2기의 정체성과 결부되기 때문에 관세는 디폴트다. 다만 말씀하셨던 관세가 디폴트라는 건 관세는 기본이다. 맞습니다. 네. 관세는 기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회로 하지 말자. 관세 혹시 매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안 매기지 않을까가 네. 아니고 관세는 이미 매겨진다. 네. 다만 오늘 매기고 내일 처리할 수도 있죠.
오늘 먹이고 내일 뭘 철회. 네, 철회할 전 수도 철이로 잘못. 오늘 먹이고 철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협상용은 살아있다. 하지만 관세는 매겨지긴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괜한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네. 우리가 이제 협상용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날 관세를 매길 텐데 한국의 경우는 그 전까지 한 2조 억안에서 계속해서 협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얼마나 아니면 어떤 품목을 좀 빼고 이런 게 바로 외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물밑 작업이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는 매겨진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 관세가 매겨져 있으면 한국의 성장률은 내려간다. 네. 그게 해외 IB들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금까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탄력성의 계산인데 네. 관세로 인해서 한국의 성장률이 약 한 네. 0.5%포인트 내외의 수준에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1% 초중반 여차하면 0%대로 내려간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정말 갈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전국도 지금 아직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딱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도 아니고 네. 또 전 세계 투자은행 중앙은행도 보면 지금 다들 신중한 상황이고 또 관세 전쟁은 디폴트 값이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국가도 중요하고 네. 근데 국가가 개인 하나하나를 다 지금 어루만져주고 살펴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다들 알고요. 네. 심지어 요즘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각자 도생이다. 네. 예, 어떻게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네. 예. 저도 뭐 여의도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사고 팔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국면이 가장 힘듭니다. 매일매일 좋거나 나쁘나 사고 팔아야 되니까. 하지만 개인 분들은요. 업이 아니잖아요. 네. 잠시 소나기는 피할 때는 피해야 되고요. 네. 이게 곧 소나기가 아니고 장마다 그러면 오랜 기간 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또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업이신 분들은 여전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 산업을 찾아라. 네. 그게 업인 분들은 당연시 할 수 있는 거고 네. 일반 분들 내가 이게 업이 아니다. 쉴 때 쉴 수 있다. 쉬는 네. 것도 큰 기회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지금의 태풍의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의 태풍이 눈일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태풍이 올지 아니면 그 태풍의 눈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잠시 휴지기에 있어야 된다. 다만 네. 우리가 투자를 거론한다는 것은 네. 여전히 미래에 대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성장 산업을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지기를 가지면서 기회를 생각해보고 본업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센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